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우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세법 제29강 오늘부터 바로 소득세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1. 소득세의 개념, 소득세 납세 의무자, 납세지, 과세기간, 소득의 구분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 같은 경우는 실제 여러분들 시험 보면 양도소득세 위주로 다 나옵니다. 근데 소득세를 조금이지만 분량을 왜 집어넣는 소득세 분량은 실제는 많아요. 소득세법에 많지만 이걸 넣어준 이유는 이 개념을 알고 양도소득세를 들어가야 여러분들이 헤매질 않더라고요. 근데 바로 양도소득세로 들어가면 엄청 헤매요 사람들이. 왜? 지식이라는 거는 어떤 체계를 잡고 하나씩 들어가야 안정이 되는데 가지부터 바로 지식이 들어가 버리면 수험생들이 중심을 못 잡더라고요. 그래서 소득세 먼저 배우고 간단하게나마, 그리고 양도세 넘어가면 수험생들이 헷갈리지가 않더라고요. 원칙을 알고 들어가게 되니까. 여기 나오는 소득세의 개념, 납세 의무자, 납세지, 과세기간, 소득의 구분은 양도소득세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왜? 가만히 봐요. 자, 소득세 그 앞에 양도자 하나 넣은 거예요. 양도소득세. 그러면 어느 게 더 범위가 넓은 게 소득세라는 개념이 더 넓은 거고 그 안에 양도소득세라는 개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득세를 먼저 배우고 양도세를 들어가면 아하! 하고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소득세의 개념부터 한 번씩 보겠습니다. 그럼 소득세라는 뭐냐? 자, 소득세는 개인이 번 거에 소득이 생기면 거기에 세금을 부과한다고 그랬습니다. 참, 세금은 원칙적으로 원론적인 것부터 넣어보면 조세를 부과하는 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세를 부과하는데 원칙적으로 딱 3개만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원칙은 소득이 됐을 때, 소득이 발생했을 때, 그쵸? 또 소비할 때 소비세 부과합니다. 그리고 재산,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된 유통세도 이제 하나 넣어주는데 원칙은 이 3개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소득이에요. 소득. 자, 그런데 우리가 민법에서 배울 때 사람이 인에 대해서 배울 때 둘로 배웠잖아요. 하나는 자연인, 우리 같은 사람입니다. 개인을 생각하면 되고, 하나는 법에서 만든 사람이에요. 법인 등기부등본에 의해서 회사를 생각하면 돼요. 둘로 나누는데, 그럼 선생님 소득세 납세 의무자는 그럼 자연인과 개인과 법인 2개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왜 법인은 어디 갔어요? 법인이 얻은 소득은 뭐라 그러는데 법인소득세라고 안 하고 법인세라고 그래요. 법인세. 그리고 법인세법이 따로 있어요. 법인세법 여러분 시험 보는도 아니다. 그러니까 안 배워. 그러니까 법인 필요가 없어. 개인에 대한 소득세만 우리는 취급하면 되는 겁니다. 이해가 가죠? 왜 법인이 날아가는지. 자, 그럼 여기 소득세의 개념에서 말하는 소득은 누구에서도 우리 같은 개인, 법인으로 보지 않는, 옛날엔 법인격 없는 이라고 그랬어요. 민법에서 배울 때 법인격 없는 단체 뭐 이렇게 배우는데 지금은 법률용어 밖에서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는 뭐로 본다? 개인으로 봐요. 그럴 때는 개인소득세로 부과가 되는 겁니다. 자연인, 개인 다 같은 말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 이 소득세의 개념은 일단 소득세는 첫째, 국세다. 국세. 나라에서 부과하는 거예요. 나라에서 개인의 소득에 대해서. 국세. 두 번째, 일반적으로 소득세 5월 1일부터 30일 종합소득세 신고한 사람들은 알 거예요. 아하, 이게 신고납부하는구나. 신고납부. 일괄적으로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언제 걸 신고납부인데? 그 해 걸 아니라 그 전년도 거. 그 전년도 거. 해당 과세 기간이라고 그래요. 여기 과세 기간이 이따 또 나오겠지만 이걸 바로 해당 과세기간. 그래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을 얘기해요. 1년간. 그 1년간 발생한 소득을 언제 신고한다? 그 다음에 5월 1일부터 31일 이때 신고하는 거예요. 그럼 또 그 해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발생한 거는 또 그 다음에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소득 신고가. 소득 없어. 신고납부할 것도 없어. 그럼 신고납부 안 해도 돼요. 없으니까. 그때는 안 해도 됩니다. 추징할 것도 없는 거야. 소득이 없는데. 소득이 있으면 다 신고납부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이거 신고 불성실 가산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 나옵니다. 이것도. 자, 이렇게 되고, 자, 이렇게 되는데 요거는 아까 말한 이 자연이 개인이에요. 개인. 그래서 소득세는 개인별로 납세합니다. 개인별로 과세.
한 세대에 남편과 아내가 있으면 소득이 따로 있어. 그러면 남편은 남편대로 소득세, 부인은 부인대로 소득세 납부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개인별로 과세하고, 자, 이 개인별로 과세하니까 국가에서 납부하라고 명령이라 부과를 하다 보니까 주소지, 이 개인의 주소지, 그 납세지가 바로 주소지예요. 주소지에다가 그가 어디에 살고 있냐, 살고 있는 곳에다가 거기서 납세를 합니다. 거기서 그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인데 요즘은 다 인터넷으로 신청을 해요. 인터넷으로. 그러니까 자기 집에 앉아서 인터넷만 내면 자기 고유 번호 받아갖고 소득세 신고해서 영수증 인터넷에 다 출력을 합니다. 그래서 은행 가서 내면 돼요. 요즘은 다 이게 다 옛날 얘기야. 어떻게 보면 어쨌든 원칙은 주소지에서 과세한다. 즉 납세자의 주소지입니다. 납세자, 그 개인의 주소지. 자, 그리고 그 초과 누진세율로 돼 있어요. 누진세율이 어떻게 되냐면 1단계에서 6%입니다. 6%. 그 다음 단계 최종 단계에서 그러니까 소득이 많으면은 자기가 물론 비용 같은 건 다 뺀 순수한 네트로서의 소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벌수록 누진되는 거예요. 많이 벌수록. 조금 벌면 세금을 안 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열거주의예요. 열거. 즉 법에 열거된 것만 세금 납부하면 돼요. 법에 열거되지 않은 거는 세금 납부 안 합니다. 자, 그리고 소득 원천설, 순자산 증가설이 일부 도입된 거지 완전히 도입된 건 아니고 일부.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개념은 개인. 소득세에서의 개념은 그 개인에게 부과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 또는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는 뭐로 본다? 개인으로 본다. 이들도 역시 소득세 납세 의무자가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지금 소득세하고 양도소득세를 하나 짚고 넘어가자고. 자, 소득세하고 양도소득세 짚고 넘어가면 소득세 안에 양도소득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합으로 표시하면 소득세라는 큰 집합 안에 양도소득세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소득세의 기본 규정은 양도소득세에 적용된다 안 된다?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소득세를 좀 배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소득세 납세 의무자,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하고 똑같아요. 그게 결국은. 자, 그럼 어떤 사람들이 소득세를 납세 의무가 있는가 보는 거예요. 소득세 납세 의무자. 자, 이 소득세 납세 의무자. 자, 그러면 소득세 납세 의무자는 둘로 나뉘어요. 하나는 개인이고, 방금 설명드린 두 번째는 개인으로 보는데 어떤 개인? 법인이 아닌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예요. 그러니까 결국 뭘로 본다? 이런 단체는 개인으로 보는 거예요. 개인으로 봄. 그래서 소득세 납세 의무자가 이렇게 둘이 되는 거예요. 결국 둘 다 개인이란 얘기예요. 법적으로는 개인입니다. 자, 개인. 자, 개인은 또 둘로 나뉘어요. 하나는 거주자. 이 양도소득세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또 하나 거주자가 아닌 자는 비거주자. 아주 간단해. 비거주자는 외우기가 쉬워. 비거주자. 그럼 거주자에 대한 개념만 정확히 우리가 알고 있으면 돼요.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들이야. 저도 주소 있죠. 여러분도 주소 있죠. 다 거주자예요, 우리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다 거주라고 보면 되고, 자,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국내에 1년 이상 또는이에요.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 이게 거주자입니다. 1년 이상. 간단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 비거주자예요. 외국인이라는 얘기예요. 1년 이상 여기 있자고 잠시 임시로 들어와서 일할 수도 있잖아요. 몇 개월. 그리고 출국 갈 수 있다고요. 자기 본국으로. 그런 사람은 다 비거주자인 거예요. 자, 이렇게 됐는데 거주자는 주소를 둔 자 또는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라고 정하게 되고, 이러지 않은 사람은 다 비거주자인 거예요. 자, 다만 국내에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소지가 없을 수가 있어요. 주민등록 안 하고 떠돌이 생활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주소지가 없는 경우, 자, 주소지가 없는 경우, 요럴 때는 어떻게 한다? 그럴 때는 그 사람의 거소지, 현재 기거하고 있는 곳을 얘기해. 거소지를 주소지로 한다. 우리나라 국민이잖아. 그럼 세금 내야지. 소득이 있으면. 자, 그렇고 이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는 뭐냐면, 법인은 아니에요. 법인은 아닌데 단체는 단체인데 법인은 아니야. 그럼 개인이냐?
개인도 아니야. 그렇지만 소득세에서는 개인으로 본다는 얘기. 이런 경우에는. 자, 이런 거의 대표적인 게 바로 동창이에요. 동창회. 동창회 관리가 있어. 그리고 동창회 재산이 있어. 그리고 동창회가 어떤 주의 사업을 해서 돈을 벌었으면 세금 내라 이거야. 자, 또 어떤 게 종중재단. 단순한 종중이 아니라 종중의 어떤 재산이 많아. 그래서 종중이 재단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 그 종중재단 역시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이기 때문에 소득세 납부의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종중이 재단이 이게 법인도 되면 그때는 법인세를 내야 돼. 법인이 소득이 있다 해서 법인 소득세를 내야 되는데 그건 법인세라고 해요. 명칭 자체가. 우리가 배우는 시험 범위에 안 들어갑니다. 그거는. 자, 편하죠? 그렇게 돼요. 자, 과세 기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해당 과세 기간 그 다음 연도에 신고 납부하면 돼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그 신고 납부하는 기간에. 자, 근데 이 과세 기간은 또 예외가 있어요. 예외. 과세 기간은 법에서 정해진 거. 원칙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칙은 1월 1일부터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데 예외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차라리 거주자가 살다가 사망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사망을 하는 경우. 자, 사망을 하면 자, 1월 1일부터 그 사망할 때까지, 사망한 시간까지, 그 사망 시간까지 소득세를 과세를 합니다. 그리고 출국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출국. 외국으로 나가서 뭐 이민을 간다든가 뭐 이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몇 년 동안 외국 가서 파견 근무를 한다든가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1월 1일부터 언제까지? 이건 출국할 때까지 그때까지의 소득을 과세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자, 이렇게 하고 그러면 소득은 어떻게 구분이 되냐? 이 소득의 구분을 보면 소득세 안에 양도소득 그렇게 편제가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소득의 구분을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소득의 구분. 소득은 세 가지로 크게 구분이 돼요. 개인이 번 소득은 세 가지로 크게 구분이 되는데 첫째가 종합소득이에요. 종합소득. 이게 바로 우리가 종합소득세 내잖아요. 종합소득세. 5월 1일부터 30일까지 신고할 때 내는 게 요거에 바로 종합소득. 첫 번째가. 두 번째는 내가 퇴직할 때 받는 돈들 있잖아요. 퇴직금 같은 거. 퇴직으로 인해서 아니면 공무원 연금에서 연금법에서 받는 그 연금 같은 거. 퇴직소득이라고 해요. 퇴직소득.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그 유명한 우리의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거. 별표 양도소득이에요. 양도소득. 자, 이렇게 구분한다는 얘기는 양도소득은 종합소득하고 같이 세금 계산한다, 따로 계산한다. 따로 계산한다. 이게 다 따로 계산하는 뜻이에요. 계산을 따로 해. 이런 의미예요. 이런 의미. 자, 이렇게 나뉘면 종합소득은 그 다음에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종합적으로 과세합니다. 종합적으로 과세. 즉 신고 납부한다는 얘기예요. 본인이 안 하면 국가에서 가산세 플러스 해갖고 부가구제 하고요. 자, 하는데 요거는 해당 과세기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하는데 어떤 소득? 이자소득. 내가 은행에 돈을 넣었어. 이자가 나. 그 이자소득도 과세가 됩니다. 배당을 받아. 주식을 갖고 있는데 배당을 받아. 그 배당소득. 자, 그리고 내가 사업을 해. 사업을 하면 사업소득 있잖아요. 부동산 중개라면 부동산 중개업 사업이거든요. 그거에 대한 소득세 과세합니다. 자, 사업. 부동산 임대, 여기 이 사업에 부동산 임대, 부동산 매매, 부동산 중개, 그리고 건물 건설하는 거, 이거 다 사업소득에 들어가요. 우리가 하는 건 다 사업소득에 들어간다고 보면 돼요. 자, 그리고 근로소득. 남 밑에서 일하고 월급 받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로소득. 자, 그리고 연금 받는 거. 연금소득. 이 세도하고 달라요. 퇴직하고 다른 거죠. 그리고 기타 소득이라고 했어요. 어디에도 안 들어가. 근데 기타 소득 예로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처럼 저술 활동을 해서 인세 받는 거. 그거 기타 소득이에요. 또 강연을 하러 갔는데 일회성 강연이야. 어디 가서 강의를 했는데 강의를 얼마 준대. 어디에 눕지? 사업도 아니고 배당도 아니고 눈 수가 없어. 그 일회성 강의하고 받는 강의료 수입 기타 소득이에요. 그런 것들이
그 영어권을 이렇게 빌려줬어. 아니면 광화권이나 어업권을 좀 빌려줬어. 어떤 권리를 빌려준 그런 경우도 기타 소득에 들어가요. 지상권 같은 경우. 물론 요 임대에 전세권이나 임차권은 사업소득이지만 지상권, 지역권 이런 것들은 기타 소득으로 들어갑니다. 그런 거는 계산이 좀 달라. 사업소득하고. 그러니까 물론 요 다 종합소득의 과세는 됩니다. 되는데 구체적으로 세금 계산할 때는 약간씩 다르다는 걸 알고 계십시오. 자, 이렇고 퇴직소득은 퇴직할 때 받는 거예요. 퇴직할 때 받는 거. 연금하고 좀 다르죠. 물론 퇴직할 때 연금으로 공무원 연금법에 의해서 퇴직을 하는 건 퇴직소득입니다. 이건 따로 계산하고 퇴직소득은 따로 세금을 종합소득하고 좀 달리 계산을 좀 합니다. 양도소득은 양도한 걸에 대해서만 과세하는데 종합소득하고는 달라요. 이건 따로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양도소득 같은 경우는 이제 자산의 양도예요. 자산의 양도. 그러니까 그 해에 내가 자산을 양도한 게 있다면 부동산만 그런 게 아니라 부동산에 관한 권리도 마찬가지고 주식 같은 거 양도했을 때 그런 증권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은 양도해도 양도소득 때 개인이 문다 안 문다 그건 안 물어요. 왜? 주식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주식을 양도해서 양도소득을 했다는 얘기는 들은 적이 없어. 일부러 안 물리는 겁니다. 그러나 주식 거래 시장에 주식이라 하더라도 대주주 주식을 갖고 있는 게 100억이 넘어. 아니면 해당 기업 주식의 상장 기업의 3% 주식을 이상 갖고 있는 사람 이걸 대주주라고 그래요. 그런 대주주는 양도소득 뭡니다. 그러나 우리 같이 일반인들이 돈 몇 천만 원, 몇 백만 원 주식 투자하면 몇 억 투자해도 그거 주식 안 묻니다. 양도소득 안 물어요. 그런 거 왜? 활성화하려고 원래 물어야지. 그런데 열거주의에 의해서 그거는 과세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양도소득 안 묻니다. 자, 그런 자산을 양도하면 그걸 다 모아서 추려서 신고해야 됩니다. 자, 집을 사고 팔았어. 그러면 양도소득이죠. 물론 소득이 없어도 예를 들어서 내가 3억에 집을 사갖고 팔기에 2억 8천에 팔았어.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2천이야. 손해가 나도 양도소득 신고해야 돼. 마이너스 2천. 뭐 세금은 안 내죠. 안 내지만 신고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고는 반드시. 자, 요렇게 구분이 돼요. 세 개의 소득으로 구분이 되는데, 자, 소득세 과세 방법은 종합소득은 종합과세합니다. 매년 5월 1일부터 31일 날 본인이 신고 납부하면 되고, 요 퇴직소득하고 양도소득은 분류. 종합소득하고 달리 요 퇴직은 퇴직대로, 양도는 양도한 거대로 따로 모아서 그것만 분류해서 따로 과세합니다. 종합적으로 과세 안 하고. 그 외에 분리과세라고 있어. 분리과세 뭐냐면 원천징수라고 들어봤죠? 원천징수. 내가 아까 기타 소득 같은 게 그래도 주로 이런 게 많은데 어디 가서 강연을 해. 그러면 강의료가 나옵니다. 이래서 강의료가 한 30만 원이라면 3.3%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돈만 줘. 그게 원천징수. 일회성이기 때문에 그 과세 납부해야 되는 의무자가 담세자는 비록 나지만 그 사람이 원천징수에서 미리 세금을 납부해 버리는 거예요. 국세로. 그러면 소득세를 납부해 버리면 나는 나중에 따로 그게 비용이 적을 때는 세금 신고를 안 해도 이미 원천징수 돼 있기 때문에 주로 안 해도 되죠. 근데 종합소득 신고할 때 그 신고해야 된다 하면 환급받는 경우가 많아요. 짭짤합니다. 환급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 신고를 합니다. 자, 이렇게 세금이 편제되어 있는데 양도소득이 바로 어디에 들어가 있다? 소득세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십시오. 그러면 양도소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를 뭐라 그런다? 그게 바로 양도소득세예요. 그게 양도소득세. 그러니까 양도소득세에 대한 법률은 어디 있다? 소득세법이에요. 소득세법을 보면 그 안에 양도에 관련된 게 80조부터 170조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안에 양도소득은 따로 모아놨습니다. 이 안에 우리가 관련된 소득 종합소득 신고하는 것도 소득세법 규정이 이렇게 다 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규정대로 한다는 걸 이해하시고, 자, 오늘은 소득세법 개념, 납세 의무자, 즉 개인, 소득이 있는 개인이 다 납세하는데 거주자하고 피거주자는 아닌다. 거주자는 주소를 두고 또는 1년 이상 곳을 둔 자.
거주자가 아닌 나는 다 비거주자. 그 역시 납세 의무가 있어요. 소득이 있으면. 두 번째,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 사단, 재단 다 마찬가지예요. 종중재단이라든가 동창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다 개인으로 보기 때문에 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다. 자, 납세지는 그 사람의 주소지를 하고, 법인으로 보는 단체 같은 경우는 그 사무실에 있는 소재지가 됩니다. 자, 과세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그 해당 과세 기간에 대한 소득은 그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3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한다는 거. 그리고 소득은 이 세 가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이 있고, 대부분 다 종합소득이 대부분 다. 그 종합소득은 이렇게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나뉘는데, 우리 부동산과 관련된 건 주로 다 사업소득에 들어간다. 부동산 임대소득도 사업소득이고, 부동산 매매업도 사업소득, 다 사업소득. 그리고 양도소득은 따로 분류한다. 이거만. 그 양도할 때마다 신고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양도할 때마다. 자, 오늘은 소득세법에 대한 기본의 개념을 배웠고, 다음 시간에 부동산 관련해서 부동산 임대업하고 부동산 관련 사업 등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